11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정년이는 해랑의 속임수에 넘어가 과도하게 목을 혹사한 끝에 피를 토하고 쓰러진 후 결국 국국단을 떠나 고향 목포로 돌아가 예전처럼 생선을 팔며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으나 국국과 소리에 대한 끈은 결코 놓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정년을 찾아온 강소복 단장과 영서와 제외한 정년은 엄니 가슴에 지금까지 박은 대못이 몇 개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또 대못을 바꿨냐. 우리 엄니한테 허락받고 올라갈란께 먼저 올라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복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딸의 마음을 어머니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한 목으로도 명창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전히 울림이 있는 자신의 소리를 정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어머니가 이제 정년의 새로운 스승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고 국국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합동 공연은 진행되었지만 문옥경의 마음은 이미 국국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분장실에서 해랑은 환호하는 관객들의 박수갈채에 흥분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며 우리 메란을 나가서 다른 국국단으로 가자. 아니, 아예 우리끼리 새로운 국국단 만들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옥경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로 내 국국 배우 생활도 끝났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옥경의 말에 해랑은 옥경아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라고 대묻지만 옥경은 이제부터 따로 움직이자. 너는 내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라고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해랑을 매몰차게 내친 옥경은 그나마 좋았던 기억되고 싶으면 더 이상 망가지지 마. 해랑아 오늘 내 연기 최고였어 라고 이야기하며 국국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옥경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방영된 정년이 9-10화는 주인공 정년이 중심의 이야기에서 잠시 탈피해 국국단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합동 공연을 둘러싼 타 극단의 시기와 질투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만의 연기를 선보이며 그들의 길을 꺾어놓은 영서와 주란의 성장은 옥경과 해랑의 빈 자리를 충분히 채워준다는 걸 암시하였습니다. 영서와 주란은 각자의 방식으로 국국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정년이의 부재 속에서도 극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재능 넘치는 소리꾼이었지만 과도한 혹사로 인해 꿈을 버려야 했던 용래는 정년이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상할 대로 상한 목소리였지만 처음 딸에게 들려준 용래의 노랫가락은 그 어느 명창의 그것 이상으로 큰 울림을 선사하였습니다. 정년이의 낙향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년이 중심의 극 전개 과정에서 잠시 주변에 밀려나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정년이의 낙향을 계기로 새롭게 극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캐릭터의 설명과 서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상당 부분 털어냈습니다. 각 인물의 갈등과 성장 과정이 드러나면서 드라마 정년이 속 다양한 내용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10회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매랑국국단 최고 스타 문옥경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사람이든 국국이든 흥미를 잃은 상대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공식 홈페이지 인물 소개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정년이 속 인물 중 주인공을 제외한 캐릭터 중 가장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던 캐릭터의 흑화 이유가 설명된 것입니다. 앞서 문옥경은 국국에 대한 재미와 애정이 사라질 무렵재능 있는 정년이를 만나 잠시나마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랑의 과도한 집착과 더불어 정년이의 좌초로 더 이상 매랑국국단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국국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합동 공연 작품으로 무대에 오른 바보와 공주는 옥경과 해랑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보 온달은 공주를 사랑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공주가 무리하게 다른 나라를 정벌하려다 온달이 목숨을 잃게 된 것처럼 해랑의 과도한 욕심으로 정년이라는 유망주 그리고 옥경마저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관계는 국국단의 위기를 더욱 부각시키며 각 인물의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한편 11회에서는 매랑국국단에 찾아온 또 다른 위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극단을 떠나는 이는 옥경과 해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 단장은 이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이는 1950년대 후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영화라는 신문물의 등장과 더불어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매랑국국단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줄 알았던 정년이는 영서와 함께 매랑국국단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국단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매랑국국단의 미래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과연 정년이는 극단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정연이의 복귀와 메랑국국단의 위기는 서로 얽히며 각 인물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드라마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정연이의 복귀가 가져올 변화와 극단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